안녕하세요. 웨이브앤라이브 패션 채널의 패션 호스트 권현수, 김기찬입니다. 네, 오늘은 가방 디자이너 원의 이현규 디자이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가방 디자이너 이현규입니다. 네, 웨이브앤라이브 패션 채널의 네 번째로 소개되는 시간의 흐름, 사물의 추상적인 이미지가 담긴 원의 이현규 디자이너 찾아오셨습니다. 긴 단발에 수염을 자르고 정말 스마트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요. 저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디자인에 좀 겉멋을 없애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좀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다만 조금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원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원은 오래된 것들이나 낡은 것들 그리고 시간이 덮여 낡은 것을 마주했을 때 거기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심플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시간의 흐름은 무한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면 약간 추상적이라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낡은 철판이나 그리고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비가 스며든 눅눅한 벽지들이 있고요. 그런 느낌에서 착안해서 지금의 독특한 프린팅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미리 조금 찾아보니까 낡은, 해진, 오래된 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의 브랜드명도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낡고 오래된 것들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 창조한 흐름 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만년설이라던가 먼 우주에서 보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바다 사진이라던가 그리고 지구의 표면과 같은 마블링 같은 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느낌들이 원 브랜드만의 독특한 프린팅으로 시그니처 가방이 탄생하게 된 계기 같은데요. 혹시 그럼 원의 타겟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원래 남자 가방 브랜드였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구매를 더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이제 여성 라인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여성 자파를 2018년부터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남녀를 메인 타겟으로 해서 남성은 살짝 고가의 라인으로 그리고 여성 라인은 구매하기 편한 지금의 가격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DP되어 있는 가방만 봐도 블랙 앤 화이트 컬러를 주로 쓰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중성적인 느낌의 가방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더 독특한 느낌의 이런 가방을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그럼 처음부터 가방 디자이너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엔 바지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판매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던 도중에 제가 전 재산이었던 오토바이가 좀 사고를 당해서 오토바이가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수리 비용을 만들려고 그때 이제 원단에 페인트를 뿌려서 가방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팔려고 올려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주문이 700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방 브랜드로 정식 전환하게 됐습니다. 야, 자고 일어났더니 700개.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프린팅이 독특하다 보니까 700개의 주문이 이렇게 이어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프린팅이 굉장히 독특한데 프린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시그니처 프린팅은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위해서 우연찮게 만든 가방을 택배로 보내려고 우체국에 가던 중이었는데 그날 좀 비가 왔어요. 네, 차창에 맺혀 흐르는 빗방울의 형체가 너무 이뻐 보여서 표현을 해봤는데 현재는 좀 더 진화된 방법으로 파라핀을 이용해서 비가 흐르는 것처럼 흘리고 또 뿌려서 그 위에 페인트를 올리고 나중에 파라핀을 제거를 하면은 물방울의 형태가 나와서 원의 대표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영감을 주는 건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물과 현상들을 어떤 시선,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8년도 가방 디자인 컨셉도 같은 곳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네, 프린팅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컬렉션에는 좀 더 구조적인 면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리같이 날카로운 것들이나 이제 금속의 절단면 같은 데서 구조를 좀 찾았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은 가방 덮개가 삼각형이 되려다가 중간에 잘려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삼각형의 금속 도형 장식이 못다한 도형에 마무리를 해주어서 완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 정말 재밌는 컨셉인데요. 도형을 완성시킨다. 흡사 뭔가 건축 설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가방은 어떻게 보면 건축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작은 소품이라도 되게 과학적이고 그런 가방에 지금까지 제가 너무 디자인을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컬렉션부터는 굉장히 많이 덜어내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아까 처음 인터뷰 때 머리를 자르신 이유가 겉멋을 좀 덜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디자인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혹시 어떤 말씀으로 하신 건가요? 근데 모든 디자인이 좀 간결하고 심플한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디테일만 주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해서 가방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전복시켜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모든 디자이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욕심이고 소비자들에게 원을 보여주는 또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요. 가방은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건축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상하고는 틀려서 디자인을 약간 변경을 하거나 추가가 들어가면은 불량률이 늘어나고 밖에서 보는 디자인 말고도 내부에 굉장히 많은 보형물하고 보강제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디자인을 더 넣으면 넣을수록 견고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가방들도 보면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그 형태가 완성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방의 형태를 잡을 때에도 보강제를 그냥 붙인다기보다는 여러 공법으로 가방을 휘게 하기도 하고 이제 볼륨감을 넣어서 싱을 되게 복잡하게 써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구조적이고 그리고 건축물과도 비슷하고 되게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작은 지갑류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긴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보강제와 공법까지 오늘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디자이너님께서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요즘 이제 가장 관심이 간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좀 오래된 거에 지속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이제 30년 된 차거든요. 야, 30년 된 차, 어디 전시회나 아니면 박물관 가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차인데요. 네. 젊은 디자이너분의 취향이 30년 된 자동차라고 하니까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근데 제가 오래된 것들을 좀 못 버려요. 이게 얼마 전에 장가 못 간다고 주변에서 머리 자르라 그래갖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좀 머리를 자르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미용실을 좀 못 가요, 혼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기르게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스타텍이나 블랙베리 뭐 이런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냥 오래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제 취미로 좀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취미나 디자이너님의 성향 때문에 원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계기가 아닐까요? 혹시 어릴 때 꿈도 디자이너셨나요? 아니 어렸을 때는 이제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꿈이. 그게 왜냐면은 저희 주위 분들이 좀 이렇게 꿈이 작다고 혼내시기는 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이 되게 보람차고 그리고 뒤에서 안 보이게 묵묵히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로 꽂혔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하늘에 계시긴 한데 어머님이 미나를 그리시던 화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어릴 적 꿈과 지금 꿈이 정말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요즘 미나를 그리는 젊은 작가들이 많은데 오히려 미나 작가이신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생각, 이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샘플링이나 기타 작업들을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초중고대 군대까지 같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같은 길을 같이 걷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처음에는 의상으로 동대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파견도 나갔다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원단 일도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라사라 패션 스쿨에 이제 입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이너의 길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청바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크래치를 내서 약간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오토바이 사고로 가방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네, 라사라 패션 스쿨을 나오시긴 하셨지만 의상을 전공하셨고 하지만 가방을 지금 디자인하고 제작하시는데 혹시 개인이나 브랜드 경험을 가지고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가방을 누구한테 디자인하는 걸 배워본 적은 없고요.
온전히 이제 맨몸으로 가방 디자인을 하고 이제 샘플링 하다 보니까 공장 대표님이나 이제 실무 실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몸으로 몸소 부딪혀 가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오신 것 같은데 그게 고스란히 이 원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파견을 가셨을 때 어떻게 가죽 공부를 조금 하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니까 근데 원단보다는 공장을 다니면서 염색이나 뭐 프린팅하는 과정들을 많이 습득을 했고 현재 프린팅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디자이너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스펙타클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원이 어떤 브랜드이길 원하시나요? 저희 브랜드를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컨셉도 확고하고 그리고 독특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점점 원래의 컨셉이 없어지고 있다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게 저희 프린트 때문인 것 같은데요. 프린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고 대중성이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한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오래되고 낡은 것들에 대한 제 시각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판매가 안 되더라도 하고 싶은 작업을 하면서 즐기고 싶고 그리고 커머스 쪽으로 파일럿 제품을 만들어서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된 것, 시간의 흐름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는 원. 이제 빗방울만 봐도 원이 기억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브랜드 런칭 너무 기대되고 새로운 브랜드로 또다시 뵙길 바랍니다. 원의 롱런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연규 디자이너님께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그럼 원의 브랜드 영상 같이 시청하시죠.